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마수 시간입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보선 공천 문제를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국민의 눈높이와 수천 명의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전국에서 뛰고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공천을 진행하는 게 지도부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의 여러 정치적 조작 수사에 의한 아픔, 어려움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사법 리스크에 의한 불가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김영진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조승래 총장님 두 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지지한 분들이 22분이 넘습니다. 어디를 보내주셔도 저는 정말 열심히 이재명 정부 성공이 4년 동안 좀 이어질 수 있게 뒷받침을 하고 싶다. 이 김용전 부원장의 1,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입니다. 연일 언론에 나와서 자신이 검찰 조작 수사의 희생양이라며 지도부를 향해 공천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김 전 부원장의 압박이 점점 커지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이제 여기 나온 얘기만 해보면 근거를 좀 빈약한 것 같아요. 22사람이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2명이 반대하고 있다. 나머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인가요? 160명 정도 되나요? 네. 그러면 계산해보면 한 136명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공천을 찬성한다면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죠. 좀 잘 보일 찬스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의 이제 측근에 대해서. 그런데 가만히 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내심으로는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2명이나 공개적으로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 이건 별로 근거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사무총장이야말로 이 선거를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얘기할 때 근거가 그거 아닙니까? 이게 또 뭐 된다 안 된다, 김용 전 위원장이 좋다 안 좋다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분은 정말 당 전체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그런 부분이죠. 그 자꾸 이걸 뭐 자신이 유죄 1, 2심, 2심에서 징역 5년이나 받은 것을 놓고 자꾸 검찰의 조작 기소를 얘기하는데, 조작 기소라면 한참 지난 얘기죠. 이 지금 1심, 2심에서 똑같이 판결한 거 그러면 조작 판결이라고 얘기해야죠. 자신 조작 판결의 희생자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자꾸 검찰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근거가 빈약한 것이다 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네, 사실 재보궐의 경우에는 이 지역구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는 거지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용 전 위원장이 하는 말을 보면은 뭐 평택 갑에는 조국 대표가 나갔으니까 거기는 제외하고 뭐 아무데나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당당해서 마치 빚 받으러 다니는 채권자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네, 김용 전 부원장의 페이스북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거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그 의원들의 페이스북 링크를 쫙 했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이제 15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지지한 분들이 이제 22분, 뭐 23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이분들이 이제 스피커가 큰 분들이기 때문에 든든한 지원군이 돼서 또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6.3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다. 그런데 정치검찰 조작 기소, 조작 판결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희생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나가는 것이 어떤 뭐 시대 정신, 선거의 정신에도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영진 의원이 이제 전투에는 지고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뭐 지는 그런 결과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김용 전 부원장은 본인의 출마가 전투에서도 이기고 전쟁에서도 이기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인천 계양을에 전략 공천됐죠. 그래서 당초 이 지역을 원했던 송영길 전 대표가 연수 갑에 배치됐는데, 이 교통 정리는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네, 잘 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연수갑의 경우에는 박찬대 의원의 개인기로 겨우겨우 당선이 됐던 곳이기 때문에 네. 김남준 전 대변인이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인천을 정치적인 고향으로 하는 송영길 대표, 인천 전역에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는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서 또 비교적 안전한 선거를 치른다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의원의 배치를 두고 이제 광주 이야기도 나왔었지만은 지난번에 그 경선 때, 그러니까 광주 전남 그 광역단체장 경선 때 김용록 지사 쪽에서 이제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민영배 후보의 지역구로 가기는 어려워졌고 그러면 이제 경기의 다른 지역인데 그거보다는 인천을 떠나지 않는 이 결정이 되게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안민석 전 의원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시 진보 교육의 시대를 함께 열 것입니다. 경기 교육을 바꿔서 대한민국 교육을 반드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화의 맨 앞에 제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안민석 어떤 사람입니까? 교육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분을 쓸 수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갖가지 욕설 문자 보낸 문제. 이 안민석 전 의원이 단일 후보로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유은혜 예비 후보 측에서 선거인단 대리 등록 의혹을 제기하면서 후보 확정 유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과거 막말과 폭행 이력을 거론하면서 자격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교육감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치러긴 하지만 어떤 정당이 관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당이 추천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어떻게 뽑혔나 봤더니 여론조사하고 선거인단 투표를 해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미 단체가 그 경기교육혁신연대로 지금 나오지만 그분들이 이제 함께 해서 후보를 선출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뭐 여론조사는 안민석 의원도 그렇고 이제 뭐 전 의원도 그렇고 유은혜 전 의원도 그렇고 장관 출신 아닙니까? 유은혜 전 의원은. 네. 뭐 글쎄 인지도 면에서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결국 선거인단 투표에서 갈리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보니까 선거인단이 그 무슨 당원들도 아니고 일회성 회비를 납부해서 선정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일회성 회비를 납부하고 선정될 때 교육감 선거에 열심히 내가 스스로 해서 해보겠다. 이 선거인단이 돼보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조직 동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 당원들 모집할 때도 뭐 당비 대납이라든지 조직적 동원 의혹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가능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유은혜 의원 측에서 뭐 그런 걸 좀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비 대납 대신 회비 대납을 하고 만약에 대리 등록을 하거나 회비를 대납하거나 이러면 이건 뭐 선거법상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형법상 업무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뭐 대리 등록이라든지 뭐 회비 대납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그건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그 후보 선정 확정을 유보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당 상황은 아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는 후보 자격을 빼앗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당내 반발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당 생긴 이래 최저 지지율이 오늘 나왔습니다. 15%가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고 그리고 결자 해지하는 심정으로 자숙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어제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15%로 2020년 9월 당명을 바꾼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에 밀렸고 서울과 부울경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는데 이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여론조사는 뭐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뭔가 지표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 민심의 지표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민심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보여주는 건데 그런 민심을 되돌리려는 노력이 아니고 자꾸 멀어지는 행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더 최저 지지율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대한 선거 국면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 무슨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 가가지고 뭘 했는 건지 잘 모르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민심과 멀어지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결과가 15%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장동혁 대표 방미 이후에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더 나빠진 모양새인데 지금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엄청 크단 말이죠. 네. 지방선거 전까지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서 그냥 미 의사당 앞에서 인생샷 남기고 또 그 뒤통수만 남은 그런 사진 정말 그러면서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가 아니라 정말 추락하는 지지율이 날개가 있는 것처럼 더 급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 아니냐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마 교체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오늘로써 딱 40일 남았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를 내리고 비대위가 출범을 하고 이러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네. 않는가. 지금 이제 공천장들도 다 줘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그 장동혁 대표 공천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후 무소속 출마 여부를 저울질해오던 주호영 의원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 만정이 떨어졌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당내에서 지금 다양한 비판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작 장 대표는 이 그에 대한 대안이 딱 하나, 뭐 나 말고 우리 지도부 말고 민주당을 비판해라 이것만 지금 반복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사방에서 사퇴론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한 장동혁 대표의 뭐 다른 대안이나 묘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이분 여러 사람들은 이제 장 대표 사퇴하라 이런 얘기했는데 사퇴한다고 무슨 뾰족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네. 글쎄 뭐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무슨 다른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런다고 특별한 그런 어떤 뭐 묘수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비판하면 해당형이라는데 아니, 대통령 비판하면 뭐 반국가형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래도 뭔가 한번 해보려면 빨리 뭐 사퇴를 하든지 이선으로 물러나고 지도부 선거대책위원회를 명방가로 좀 구성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해볼 수 있는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기에 이제 지도부와 어쨌든 당대표가 유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를 이기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생각이신가요? 개인적인 그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지율 숫자가 보여주고 있고 또 후보들이 당대표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빨리 물러나든지 아니면 본인이 일단 이선 후퇴를 하고 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뭔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걸 보일 수 있는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대구시장 선거 변수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일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당 지도부가 재보궐 출마해라 이렇게 좀 건의를 했었는데 이 전 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세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캠프가 뭐 반으로 쪼개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시장을 계속 강행해야 한다, 무소속으로라도. 그리고 한 일각에서는 그래도 현실론으로 추경호, 유영아 의원 지역구 재보궐 가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양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정말 대구시장이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것 같아요. 저렇게 무소속으로 버티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좀 못하는 것 같고요. 물론 저희는 민주당으로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3자 구도가 되는 게 김부겸 후보에게 매우 유리하겠지만은 이 보수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전체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진숙 위원장은. 네, 그런 측면에서 참 이게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